우리 시장이 조금 더 미국 시장보다 좀 더 밀린 한 주였긴 했는데요. 네.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목요일이었죠. 연휴를 또 앞두고 있었던 시장이고 조정을 마감을 했는데요. 8월 7일부터 정말 12거래일 동안 계속 연속 증가했던 게 바로 사상 최고치를 쳤던 게 바로 우리 시장의 신용융자거든요. 네. 진짜 15조 원대를 진짜 육박하는 돌파하는 이런 무서운 어떤 상승세가 보여줬던 게 바로 신용융자인데 이게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을 기점으로 조금 신용융자가 조금 내려갔을지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D+2일이 돼야 최종적인 어떤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저도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일이지만 역시 신용융자가 최대치가 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시장이 많이 좀 피로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급락했던 지난주에 이제 급락했던 금값이 이번 주에는 이제 저점을 다지는 그리고 다시 한번 대반등이 나오는 이런 시점인데요. 금값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을 보기 위해서 안전자산인 금값의 흐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안전자산, 위험자산 할 거 없이 같이 이렇게 그냥 급등했던 시장이었죠. 근데 네. 그중에서도 갑자기 안전자산이었던 금이 먼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위험자산인 주식은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먼저 조정을 받았던 금값에 약간 반등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런 것들은 안전자산에 조금 쏠리마, 그러니까 위험자산은 좀 회피 현상이 당분간은 조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금값도 좀 주요 깊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반등이 나왔다는 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어제였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15일 예정되어 있던 미중 간 무역 회담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기된 이유는 중국의 지도부 회의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시장은 이 이슈를 앞두고서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까? 두 양측 간의 어떤 결론이 어떻게 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히려 이거를 미궁으로 퀘스천 마크로 놨던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이거 미궁으로 좀 놔뒀다는 거. 이게 오히려 시장에는요, 변동성을 좀 오히려 좀 축소한 어떤 계기가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 지금 우리도 지금 휴가 시즌이고 그래서 그런지 장마와 휴가 시즌이 겹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코로나19 증가세가 매우 뚜렷합니다. 네. 지금 세계 각국도 그동안 좀 잠잠하다, 좀 증가세가 둔화됐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여기저기서 지금 코로나 다시 한번 재차 발병이 막 속출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또 우리 시장의 어떤 또 한 위기의 요인이 될지 이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요인이 될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이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대표님. 연고점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전날은 좀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에 당분간은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관측과 그리고 또 지수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다. 조정이 이제 곧 온다는 얘기겠죠. 이런 이제 의견들이 계속 대립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네. 좀 열심히 달린 당신 좀 쉬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지금 굉장히 피로감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요. 사실 조금 쉬어주는 것이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더 건강한 증시를 위해서 약간 피로가 여기서 더 누적이 된다면 더 올라가서 누적이 된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더 악화된 상황으로 더 크게 갈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건강한 조정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계속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그냥 일시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은요 결국에는 더 큰 급락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조정은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아마 투자자님들은 계좌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오진 않았으면 좋겠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건강한 조정은 더 큰 상승을 지금의 어떤 고점이 있었잖아요. 이번 올해 연고점이 있고 연고점이 있는데 그 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넘기 힘들어요. 이건 에너지가 다들 너무 지금 소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건강한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재반등 나왔을 때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거. 여전히 시장은요. 제가 봤을 땐 견고하고 강세 아직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네. 그럴 때 저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지만 이것에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이게 앞서 너무 걱정을 하셔서 뭔가 큰 액션을 하기보다는 좀 시장을 좀 관망하시는 자세가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의 앞으로의 좀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화장품 관련주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뭐 양재치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의 방한이 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화장품 관련주가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화장품 관련주 앞으로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강세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뭐 당분간 잠깐 뭐 반등이었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시진핑이 한번 움직이면 네. 사실은 먼저 이제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지도부에서 먼저 왔다가 시진핑의 어떤 그 올 수 있는 스케줄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서 다 작업을 해놓고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먼저 선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2차 두 가지의 이제 상황인데요. 양재치가 먼저 와서 상황을 둘러보고 정말 시진핑의 어떤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먼저 선제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올 때까지 이제 인터벌이 있겠죠. 기간적으로. 네. 그렇다면 이쪽 테마는 항상 시진핑의 이야기만 나와도 항상 화장품은 항상 움직이는 게 맞아요. 네.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움직였는데 하필이면 증시가 좀 울고 싶은 좀 고점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좀 쉬고 싶은데 또 갑자기 쉬고 싶은 상황에서 또 이런 스케줄이 온다는 거는 뭔가 이제 좀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피로감이 꺼지면서 또 밑에서 올라오는 어떤 화장품이나 중국 소비재 이쪽 종목들의 어떤 반격이 나올 수 있는 또 희한하게 또 이렇게 또 스케줄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또 이렇게 증시에 맞아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확실히 시진핑에 대한 방안이 확정이 되고 인터벌이 있다면 이제 양재치의 방안과 시진핑의 방안의 이 사이가 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분명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또 대세로 자리 잡은 2차 전지 흐름도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2차 전지 관련주 계속해서 좀 좋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네, 2차 전지는 네. 지금 성장주이잖아요. 지금 한참 아직도 더 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종목은 주식이라는 것이 성장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막 계속 쉼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가다가 조금 또 조정을 받고 또 건강한 상승을 위해서 또 조정받고 올라가다 또 조정받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인 어떤 고점의 분위기가 있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와서 조정 기간이 온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정말 큰 추세가 무너지거나 큰 틀이 무너졌다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동안에 매매 못하셨던 진짜 쳐다만 보고 매수 못했던 분들에게도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열심히 달린 당신 좀 쉬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섹터의 흐름을 만나봤는데요. 또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증시 이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증시 이벤트와 함께 다음 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가야 될지도 짚어볼게요. 네, 화면을 한번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다음 주에 중국 외교 총괄 양재치 방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련주는요 항상 화장품이 이쪽 섹터에서는 대장을 항상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을 비롯해 중국 소비재 다음 주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장은 사실 이제 17일 날은 월요일 날 휴장입니다. 국내 증시가 연휴로 휴장을 하게 돼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월요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당대회가 원래 7월에 있었는데 8월로 연기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이 8월인지 스케줄링이 이제 됩니다. 17일 날 월요일 날에요. ITGY라고 JYP 엔터 소속 지금 아이돌 그룹인데요. 신곡 발표가 있죠. 신곡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음원 콘텐츠 종목들도 아마 좀 모멘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중국 소비재 하면 항상 엔터 콘텐츠 이쪽에 항상 들어가거든요. 마침 또 때문에 타이밍이 맞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요일 날 르노 조에라고 저도 이건 좀 처음 들어본 이름이거든요. 국내 출시의 이제 전기차예요. 전기차가 르노에서 조에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 가격대가 3,955만 원에서 4,495만 원 정도인데 보조금을 혜택을 받으면 2,29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저가 모델에 그래도 리즈너블한 어떤 전기차가 좀 출시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관련주 역시 전기차가 되겠죠. 2차 전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화요일이에요.
삼성전자 보안 기술 포럼이 열리는데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보안 솔루션 관련주들도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8월 18일 역시 같은 날 삼성전자가 좀 이번 주에는 스케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 사전 판매 예약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태블릿 PC, 터치 패널 관련주들은 좀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날 우리 시장에 또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는데요. 미투젠입니다. 모바일 게임사고요. 역시 미투온의 자회사고 미투젠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8월 19일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관련주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또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수요일 날로 또 넘어가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 국내 정치 이야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될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연임에 다들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올해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가 막판 역전을 할 수 있을지가 이런 버락 오바마의 어떤 이 전 대통령의 스케줄이라든지 또 다음 날 조 바이든의 후보 수락 연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좀 판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시장에 트럼프는 하나의 큰 변동성을 갖다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8월 20일 날 목요일입니다. FOMC 의사로 공개가 있는데요. 글쎄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커다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난한 어떤 FOMC 의사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겠고요. 마지막 이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21일 날 또 역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다음 주 스케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갤럭시 노트 20이 출시 예정인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갤럭시 부품주, 스마트폰 관련주, 카메라 모듈 또 이런 종목들도 그래서 그런지 조금 지난주에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날 또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이츠라고 아까 전에 신곡 발표가 되었는데 방탄소년단도 이제 컴백 예정이 금요일에 되어 있습니다. DPC, 키스트, LB세미콘, 넷마블 관련주들이 좀 있죠. LG U 플러스 금요일 날이요. 증강현실 U 플러스 리얼 글래스를 출시 예정인데요. 관련해서는 당연히 U 플러스, LG U 플러스가 있겠고 증강현실 관련주가 있겠는데 혹시 우리 앵커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뚜렷한 차이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안경을 쓰고 보는 그 어떤 4차 산업이 아주 대단한 컨텐츠인데 이게 가상현실은 우리가 없는 거, 현실에 정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상현실이죠. 근데 증강은요. 현실에 보이는 걸 더 확실하게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비게이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이비게이션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게 그림처럼 나오곤 했죠. 근데 이게 완전히 내가 현실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현실을 더 강화하는 이게 바로 증강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더 진짜 현실처럼 내 앞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인데 그래서 그런지 팅크웨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이제 네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도 좀 볼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21일 금요일 날 신규 상장 셀레믹스 아까 신규 상장주가 2개 이번 주에 있는데요. 다음 주에 아까 미투젠이 있었고 게임주 이번에 또 셀레믹스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주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최대 주주는 지금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대봉 LS입니다. 대봉 LS 및 어떤 제약바이오에 또 한번 뭔가 좀 모멘텀이 올 수 있을지 관련주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